실제로 보니까 더 크고 멋있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지금 덴마크 헬싱게르에 있는 크롬보르 성에 와 있는데요. 이 성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성으로 보이지만 저희한테는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입니다. 여기가요, 그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에 하나인 햄릿 작품의 배경지가 되는 곳인데요. 저희가 연극 전공이다 보니까 이 햄릿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행도 여행이지만 이 성을 둘러보면서 이 햄릿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 햄릿은 소설이 아니고 희곡이에요. 희곡이란 연극 대본으로 쓰여진 것을 희곡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서 햄릿은 가장 먼저 쓰여졌고 그리고 가장 유명하고 지금까지도 많이 공연되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렇죠. 수야에게 그 햄릿이라는 작품은 어떤 특별함을 갖고 있나? 일단은 연극영화과를 가려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작품이고, 또 나에게 있어서는 그 햄릿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 오피리어가 꿈의 역할이야? 캐릭터지. 또 내가 연극영화과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봤던 공연이기도 하고 오. 한국에서 공연되는 걸 봤었거든. 어허. 오빠에게 햄릿은 어떤 특별함을 가지고 있어? 기본적으로 햄릿이라는 작품의 햄릿 역할은요, 남자 배우들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역할이기 때문에 저 또한 햄릿이라는 역할을 꼭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학교 다닐 때 왜 중급 연기 시간, 연기 교육 시간에 햄릿 작품을 했었는데 저는 햄릿 역할을 맡지 못했고 다른 역할을 맡았었죠. 그 역할이 뭔지도 좀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햄릿에 대한 다양한 해석, 그리고 논문까지 있을 정도로 그런 이야기는 많지만 오늘 저희는 그 연극 배우니까 인물들의 어떤 감정이나 감정선을 따라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요. 네네. 자, 여기는 덴마크의 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햄릿입니다. 햄릿은 덴마크의 왕자예요. 자, 이 성이 그러니까 아빠 거야. 근데 아버지가 죽었어요. 햄릿은 그때 독일에서 공부 중이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오고 보니까 아주 이상한 일이 펼쳐져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의 동생인 작은아버지가 왕이 되어 있고 자기의 어머니가 그 작은아버지랑 재혼을 해서 또다시 왕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햄릿이라면 어땠을까요? 자기가 왕자인데 작은아버지가 왕이 됐고, 우리 엄마가 작은아버지랑 다시 재혼을 했어요. 피가 거꾸로 솟겠죠. 그래서 그 어머니에 대한 대사가 나옵니다. 햄릿이 이런 말을 하죠. 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여자라. 이런 기본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연극은 시작이 되고요. 막이 오릅니다. 막이 오르는데 어디서 시작을 하냐면요, 바로 성벽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 성벽에 가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성 이쁜데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바로 적혀 있어요. 햄릿의 성. 와, 멋있는데? 생각보다 멋있네. 와, 아, 지금 약간 공사 중인 거 빼고 진짜 완벽한데요? 와, 너무 멋있다. 아, 근데 여기가요, 여러분, 여름에 뭐 7, 8월에는 햄릿 공연도 하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날씨도 뭔가 우중충하고 진짜 햄릿 설명하기 딱 좋은 날씨. 이렇게 기가 막힌 날씨고. 바람도 불고. 저기 지금 이제 뭐 햄릿에 대한 가이드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저희만 믿고 따라오시죠. 갑시다. 일단 연극의 막은 이 성벽에서 시작이 됩니다. 당시 그 희곡 속 상황이 덴마크랑 노르웨이가 전쟁 중이었대요. 이거는 그냥 잠깐 보여드리는 건데 저기가 스웨덴이에요. 저 이 바다만 좀 건너면 바로 스웨덴입니다. 노르웨이는 저쪽에 있어. 아, 여기서 이제 보초병들이 나누는 대사로 연극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 유령이 계속 나타난다는데 봤어? 봤어. 어제도 보고 오늘도 봤어? 봤어. 근데 죽은 왕이랑 똑같이 생겼어. 우리가 말을 걸면 대답을 안 해. 누구냐? 이래도 그냥 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대답을 안 해. 이 정도면은 햄릿 왕자님을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불러야지. 하면서 이 보초병들 그리고 햄릿의 친구가 햄릿 왕자를 찾아갑니다. 햄릿 왕자님 꼭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네네. 밤마다 성벽에 유령이 나타나는데 그 모습이 선왕과 너무 닮았습니다. 햄릿 왕자님 한번 와서 말을 한번 나눠보세요. 그러니까 왕자님 아니면은 누구도 그 유령이랑 말할 수 없어요. 하니까 햄릿이
깜짝 놀라죠. 아버지랑 닮은 유령이라고? 그래, 한번 가보자 해서 그렇게 햄릿이 이 성벽에 찾아오는데 유령을 만나게 돼요. 이 유령이 이렇게 너만 와라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엄청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야 햄릿, 난 네 아비다. 어. 야, 근데 사람들이 어. 내가 독사에 물려서 죽은 줄 아는데 그게 아니야. 어. 나 평소처럼 낮잠을 자고 있었거든. 근데 네 작은 아버지가 내 귀에 독을 부었어. 유령이 햄릿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천륜을 거스른 비열한 살인에 대한 복수를 해다오. 그래서 햄릿은 복수를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복수를 해야 되는데 햄릿이 되게 특이해요. 미친 척을 합니다. 네. 정신 나간 것처럼 행동을 해요. 뭐 신발 끈도 풀어헤치고 평소와는 다르게. 완전 거린처럼 성을 이렇게 헤집고 다녀요. 정신이 나가는 것처럼 정말.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서도 이제 난리가 난 거죠. 햄릿 왕자가 미쳤구나. 저희 지금 성 안에 들어왔는데요. 이런 게 있나? 이게 옛날에 크롬보르 성 모습이고 이렇게 증축을 했다가 한번 무너져가지고 다시 재건을 한 게 지금의 모습인 겁니다. 크롬보르 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야. 여기가? 오호. 2000년대에 올랐대. 이런 데 한번 나갈까? 좋은데 오호. 멋지다. 무슨 비밀 회담이 일어났을 것만 같아요. 자, 다시 얘기를 계속 하자면 햄릿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햄릿이 그 안에서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아, 난 이 복수를 위해서 태어났구나. 오죽하면 햄릿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역할이 바로 오피리아입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역할. 그렇죠, 여자 주인공. 이제 그 오피리아한테까지 악담을 퍼부으면서 얘기를 해요. 이쁘냐? 너 이쁘냐? 너 순결하냐? 미모가 예쁘다는 건 순결하지 않다는 거야. 너 결혼하지 말고 수녀원에나 가버려. 만약에 너 결혼하면 내가 지참금으로 저주를 퍼부어 줄 테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오피리아는 진짜 충격적이잖아요. 자기가 어제까지만 해도 사랑을 고백하던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 편지로. 나오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햄릿은 정말 대의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한테까지 그렇게 한 거예요. 햄릿의 입장에서는 작은 아버지가 아버지를 죽였다는 얘기를 유령한테 들었어요. 그냥 사람도 아니야. 죽어있는 유령한테 들은 거야. 자기가 헛것을 봤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지.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상태라서 이 햄릿이 이런 선택을 합니다. 바로 배우들을 모아서 연극을 하려고 해요. 햄릿이 그런 대사를 하죠. 좀 더 명확한 증거를 찾아야 한다. 그래, 연극이다. 연극을 해서 왕의 양심을 움켜쥐는 거다. 아버지가 작은 아버지에게 독사를 당한 상황을 그대로 연극으로 재현을 하게 돼요. 그렇죠. 지금 어떤 조그만 방에 들어왔어요. 의자도 있고 좋네요. 이거 앉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알고 아니, 보니까? 앉으면 안 되는 거는 이렇게 그래? 표시가 되는 아, 거예요. 이거 앉을 수 있는 거구나. 이 왕이랑 왕비랑 뭐 주위 사람들 전부 햄릿이 왜 미쳤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척을 하는 건데 사람들이 보기엔 미친 거잖아. 근데 햄릿이 연극을 준비하면서 응. 괜찮아졌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좀 호전됐다고. 다 같이 그러면은 연극 한번 보러 가자. 어. 우리 햄릿이 어떤 연극을 준비했나 한번 보러 가자. 신나는 마음으로. 예. 티켓값은 얼마래? 이러면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도 모르고. 햄릿은 이제 증거를 찾기 위한 연극이잖아요. 그때 친구 호레이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친구야, 네, 왕자님. 연극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왕의 표정을 너가 좀 이렇게 봐라. 그 왕에게 동요가 있다면 그거는 진짜 왕이 죽이면 확실하다. 알았어? 알았어, 네, 알았어. 왕자님. 알겠지? 제가 진짜 똑똑히 지켜볼게요. 잘 봐야 된다. 네. 눈 깜빡이지도 말고 봐야 네, 돼. 알겠습니다, 왕자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연극이 진행되는데 그 극 중 극에서 하이라이트 장면이 나오죠. 잠자고 있는 왕에게 독을 붓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지금의 왕인 그 작은 아버지가 부들부들 떨면서 야! 그만해라! 나 잘한다! 불 켜! 조명 넣어! 조명! 불을 켜! 나 갈 거야! 자리를 막 들고 나가요. 그쵸. 완전 씩씩대요. 그러니까 햄릿이 잡았다. 이 새끼. 지하 감옥으로 가는 길인가 봐요. 맞아. 중세시대 지하 감옥. 되게 눅눅하고 축축해. 이게 뭐 유명한 동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짱 끼고 잠자는 동상이야. 멋지다. 무서워. 오빠 뭐 나올 것 같아. 무서워. 빛이 있어. 여기 못 들어가겠다. 여기가. 무서워. 나 나누러 가. 알았어, 가. 너무 무서워. 날 버리지 말라고. 와, 이 성의 지하도 이렇게 그냥 그대로 오픈을 해놨네요. 신기하다. 좋다. 그지? 여긴 교회인가 봐요. 일단 닫혀있나? 열려있어? 아. 닫으라고? 오케이. 들어오면 문 닫아. 유럽 교회치고는 그렇게 화려하진 않은데요. 그래도 옛날 교회치고는 엄청 화려합니다. 이 작은아버지가 연극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내가 형을 죽인 건 나밖에 모르는 사실인데 저 연극을 보니까 내가 했던 행동이랑 똑같은 게 지금 공연이 되고 있으니까 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런 교회에 와서 회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죄를 사하여 달라. 근데 진짜 재밌는 건요, 이때까지도 관객들은 확증을 못했어요. 근데 이 작은아버지가 신에게 회개를 하면서 관객들도 아, 저 사람이 죽인 게 맞구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햄릿의 복수에 좀 더 힘이 실리겠죠. 근데 그때 마침 햄릿이 등장을 합니다. 햄릿이 작은아버지의 뒤를 쫓아와요. 햄릿은 어떻겠어요? 복수를 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기회잖아요. 절호의 기회. 절호의 기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와요. 지금 이 공간에는 작은아버지랑 햄릿 두 사람뿐이에요. 여기서 작은아버지를 죽여야만 해요. 그리고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햄릿은 끝끝내 고민하다가 작은아버지를 죽이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신에게 회개를 하고 있으니 내가 이 사람을 죽이면 천당에 가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죽이지 않고 나중에 죽여야겠다. 마음을 먹어요. 복수를 미루게 돼요. 자, 이 장면 때문에 이 햄릿이 우유부단의 어떤 아이콘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비극의 시초예요. 그래서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햄릿의 비극의 원인은 이 장면, 그리고 햄릿의 우유부단함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우유부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뭐 너무 괴로워서, 그리고 악행을 저지르기 싫어서 뭐 그렇다. 그거는 사람마다 이제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햄릿이 어떤 핑계인지 아니면 진짜 그런 마음을 먹었는지는 뭐 셰익스피어만 알겠죠. 근데 내가 햄릿이라도 나는 못 죽였을 것 같아. 왜냐면 그러니까 확실하게 됐잖아. 작은아버지가 아버지를 죽였다는 게. 그래서 너무 충격이 컸고 이 사람을 죽인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 이 햄릿 작품이 재밌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뭐냐면 햄릿이 막 내가 복수를 위해서 태어났다, 난 어떻게든 복수를 하겠다 하면서 진짜 말로는 엄청 해요. 당장이라도 죽일 것처럼. 근데 심지어 이 역할이 왕자야.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봤던 극에서는 복수를 하잖아요. 근데 복수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인간의 내면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작품이다. 햄릿의 내면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작은아버지를 뒤돌아서 나온 햄릿이 어디를 가냐면요, 바로 어머니의 침실에 찾아가요. 이 연극을 보고 충격받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어머니도 충격받았고 모두가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햄릿을 불러서 면담을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햄릿을 부르게 되죠. 그렇죠. 또 춥네, 벗으니까. 밖에 나오면 추워. 어머니의 마음은 어떨까요? 왕비도 양심의 가책이 있을 거야. 있을 것 같아. 나 때문에 햄릿이 이렇게 됐구나라는 생각도 할 거고 자책도 하겠지. 그치, 너무 부끄럽지 사실. 죽은 남편을 두고 그 남편 동생이랑 결혼한다는 게 그냥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 그 작은아버지가 막 꼬드겼겠지? 침실로 끌어들여가지고 햄릿이랑 얘기를 나누는데 햄릿이 막 발광을 합니다. 어떻게 엄마가 그럴 그럴 수 수 있냐고. 저 우리 아버지 초상화를 보세요! 이러면서. 원래 왕비는 왕의 보좌관이라고 하나? 보좌관, 재상. 폴로니어스라는 인물이랑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 폴로니어스가 왕자 햄릿이 오니까 잠깐 커튼 뒤로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큰 소리가 나니까 뭐 햄릿이 막 엄마를 죽이려고 하고 막 너 나 죽이려고 하는 거니? 뭐 이렇게 되다가 맞아. 햄릿이 너 진짜 미쳤구나. 왜 이러니 햄릿? 햄릿 정신 차려라. 이제 거기서 폴로니어스가 움찔했는데 햄릿이 그걸 딱 보고 왕인 줄 알고 이제 찔러 죽인 거죠. 그때 웬 쥐새끼냐! 하면서 딱 찔렀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이제 왕의 보좌관,
역할이었던 거죠. 엄한 사람이 죽은 거죠. 그죠. 근데 이 폴로니어스가 왕의 보좌관이기도 하지만 오피리어의 아버지예요. 햄릿이 사랑하는 여자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네. 오피리어 입장에서는 또 어떻겠어요? 햄릿,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가 자기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한 나머지 오피리어는 진짜로 미쳐버립니다. 진짜로 실성을 해버려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오피리어는 이제 냇물에 빠져서 죽어요. 네, 죽어요. 진짜 점점 더 비극으로 가게 되죠. 그렇죠. 이야기가. 그러니까 아버지와 딸이 죽은 상황에서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한 명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 오피리어의 오빠 레어티즈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레어티즈라는 인물이 제가 맡았던 역할인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중급 연기 시간에 교수님께 선생님 저는 왜 햄릿을 안 시켜주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수님께서 너는 햄릿이 안 돼. 그래서 넌 코배우야.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햄릿을 안 시켜주시더라고 끝까지. 이 코배우? 그런가 봐. 코가 길어서 그런가 봐요. 그러면서 주셨던 배역이 레어티즈라는 역할인데, 이 레어티즈 귀족입니다. 너무 멋있고 심지어 검술까지 능하고 똑똑하고. 이 레어티즈는 또 지금 프랑스에서 공부 중이었단 유학 중인. 말이에요. 한순간에 자기 아버지와 동생을 잃고, 그래서 그 왕에게 찾아가서 물어요. 누가 도대체 우리 아버지를 죽였냐? 진짜 누구냐? 너냐? 왕 너냐? 이렇게 완전 격앙돼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왕이 이렇게 말하죠. 햄릿이다. 나 아니야, 햄릿이야. 이간질을 시키는 거죠. 레어티즈의 분노는 또 극에 달하고, 그때 왕이 뭔가 하나를 제안을 해요. 너가 검술에 능하니까 햄릿이랑 검술 대회를 해서 거기서 복수를 하자. 내가 칼끝에다가 독을 발라 놓을 테니까 너가 슬쩍 상처를 내라. 그러면 햄릿은 죽을 것이다. 근데 만약에 거기서 안 되면은 B 플랜을 준비하자. 술에다가 독을 또 타놓을 테니까 네가 혹여나 햄릿을 죽이지 못했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왕도 지금 햄릿이 눈에 가신 거예요. 맞아. 그런 계략을 지금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검술 시합이 있기 전에 오피리어의 장례식에서 레어티즈랑 햄릿이 만나게 돼요. 맞아요. 근데 그때 햄릿은 오피리어가 죽은 줄도 모르고 있다가 그 무덤에 들어가는 사람이 오피리어인 거예요. 그래서 무덤 속으로 자기가 뛰어들어가서 오피리어를 부둥켜 안고 막 울부짖어요. 오피리어 하니까 레어티즈는 그때 화가 나죠. 네가 죽인 거나 다름없잖아 하면서 막 멱살 잡고 싹 싸우는데, 그때 햄릿이 막 나는 네가 오피리어를 사랑하는 것보다 오피리어를 내가 더 사랑해. 너는 그녀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데 난 다 할 수 있어 하면서 진심으로 자기가 오피리어를 사랑했다는 거를 그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오피리어 장례식이 끝나고 검술 시합 당일이 돼요. 와, 이거 진짜 와, 이 탑까지 올라가나 봐. 이야기가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같이 가시죠. 어디까지 올라왔지? 한 5층은 올라온 것 같은데? 거의 꼭대기인데 지금? 아, 꼭대기보다 훨씬 더 밑에. 끝이다, 끝. 아, 진짜? 한번 힘내봐. 아, 다들 그래서 얼굴이 사색이 돼서 내려갔구나. 전망대인가? 그런 거 대박이다. 와, 대박. 아, 멋지다. 진짜 이쁘다. 저 뒤에 봐, 저거. 멋지네요. 올라오길 잘했지. 허벅지 펌핑 됐어. 오, 여기가 안뜰. 내 아버지의 원수, 내 여동생을 죽인 장본인. 야, 헷. 다시 내려왔습니다. 여기 좋다. 이런 공간에 있고 좋다. 자, 이제 햄릿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검술 시합 당일이 됐어요. 왕과 왕비가 보는 앞에서 햄릿과 레어티즈가 연습용 칼을 들고 겨루기를 하는데, 겨루기를 하기 전에 햄릿이 레어티즈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합니다. 만약에 광기에 빠진 햄릿이 어떤 죄를 범했다면 그건 햄릿이 아니라 그의 광기가 저지른 일이다. 진심으로 미안하다. 이제 겨루기를 시작을 하는데, 첫 번째 합을 펼칩니다. 팍! 햄릿 승. 두 번째 합 팍! 햄릿 승. 그때
이걸 보고 위기를 느낀 작은 아버지 왕이 B 플랜을 실행해야겠다. 그때 몰래 술에다가 독을 타요. 햄릿, 야 목을 축이면서 해라 하면서 햄릿에게 그 술을 권하죠. 근데 그때 왕비가 아니야, 내가 마시. 그 술을 탁탁 같이요. 우리 햄릿 잘한다. 우리 햄릿 만세 하면서 자기가 축배를 들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왕의 방백이 나오죠. 아니, 저것은 독인데. 그렇게 독배를 마신 왕비는 점점 몸에 이제 독이 퍼져가지고 그때 레어티즈가 햄릿의 팔에 상처를 냅니다. 햄릿도 독이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자, 햄릿과 레어티즈 계속해서 싸우는데 어느 순간 넘어지면서 칼이 섞입니다. 독이 묻어있던 칼이 햄릿에게로 와요. 그래서 햄릿이 그때 레어티즈의 몸통에 상처를 냅니다. 그렇게 해서 레어티즈도 몸에 독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왕비가 갑자기 피를 토해요. 독이. 잘한다. 이렇게 죽어요. 그러니까 레어티즈가 갑자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저 왕이 만든 계략이다. 너를 죽이려고 했었고 술에 독을 푼 것도 저자다. 그래서 햄릿이 작은아버지를 죽여버리죠. 지금 그렇게 왕비가 죽었고 작은아버지가 죽었고 레어티즈도 거의 다 이제 죽어가고 햄릿도 죽어가요. 죽어가는 와중에 햄릿이 그나마 목소림이 좀 깁니다. 주인공이다 보니까 햄릿의 친구 호레이쇼가 정말 친한 친구예요. 나도 따라 죽겠어 했는데 호레이쇼, 자네는 죽지 말게. 이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후세의 사람들에게 알려주길 바라네. 그리고 그때 노르웨이에서 찾아온 사절단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는 거죠. 호레이쇼가 그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들어보지 못한 가장 슬픈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햄릿의 막이 내리지. 다 죽고 끝나는. 진짜 비극입니다, 비극. 몇 명이 죽은 거야 지금? 등장인물은 다 죽어요. 오늘 이 성도 잘 둘러봤고 햄릿도 얘기를 끝냈네요. 저희 오늘 덴마크의 크론보르 성을 둘러봤는데 그냥 성만 구경한 게 아니고 햄릿 이야기 하면서 같이 이렇게 둘러보니까 더 의미가 깊었어요. 재밌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니까 더 재밌었어. 네, 여러분들 또 재밌게 봐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재밌게 봐주셨다면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네. 아무튼 이번 영상도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쇼파.